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수학 관련된 책 쓰고 있고요. 그리고 취미로 코딩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 하다 보니까 에듀테크나 AI 관련 책들도 조금 썼고요. 오늘은 제가 만든 도구들 중에 선생님들에게 도움될 만한 도구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도 해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거든요. coeducator.com이라는 사이트고요. 제가 채팅창에 링크도 좀 드려볼게요. 혹은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제가 방금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 사이트 사용하려면 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로그인하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로그인 방법은 구글로 로그인 지원하고요. 카카오톡 로그인 지원하고 핸드폰 아니 그 이메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로 로그인을 어,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입이 돼 있고 선생님들도 구글로 로그인 혹은 카카오로 로그인 누르시면은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은 메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 즐겨찾기로 추가할 수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 오늘 들어보시고 괜찮은 것들은 여기다 추가해 놓으시면 나중에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학교를 등록하면 이렇게 학교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학사 일정, 급식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방학 중이라 안 나오는데 계약하고 나서 나오고 항상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크게 구성은 이제 선생님들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워크메이트에 넣어놨고요. 수업이나 학급 운영,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은 클래스메이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워크메이트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만한 게, 선생님들이 가장 제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 등록부 서명 수학기거든요. 저는 약간 즐겨찾기 해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보이는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마 내려보시면 이 앱 중에 등록부 서명 수학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하나를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부 서명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단에 미리 적어 놓고 이분들이 서명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 보통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받아야 되는 등록부 명단이 동일하니까 이렇게 이 형태를 사용해 두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니면 현장 자율 서명. 지금은 이걸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교실 100점 등록부 이렇게 쓰고 여기 선택 사항인데 왼쪽에 보이는 내용, 오른쪽 내용. 실제 나중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 디자인 보시라고 한번 샘플로 적어 놓은 거고요. 어, 참석자에게 등록부에 받을 거, 이름하고 서명은 항상 필수로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속만 한번 적어보고 등록부 생성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빈칸이 뜨고요. 여기 아까 왼쪽에 보이는 내용, 오른쪽 내용 이런 식으로 그 적은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도 한번 QR을 핸드폰으로 찍고 들어와 보실래요? 이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다가 소속가, 아까 소속을 제가 적게 했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인 정보들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입력 완료 및 서명하기 누르면 제가 안 적었네요. 이런 식으로 서명하기 누르면 이름을 이렇게 쓰면 이게 서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명으로 하니까 제 글씨 같지 않다. 핸드폰으로 쓰더라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종이에다 이름 쓰고 사진으로 입력하시거나 파일 선택해가지고 그 본인이 쓴 글씨를 직접 올리셔도 서명이 되거든요. 이러면 그 뒤에 배경 제거해서 정확하게 글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리기 누르시고 서명 완료 누르면 제 페이지에서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서명이 들어올 겁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이제 인쇄할 때는 지금은 기본이 일단 10명인데 일단 15명 하면 조금 좁게 나오고요. 20명 하면 더 좁게 나오고요. 30명 하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그 원하는 형태로 인쇄하실 수 있고요. 결과물 PDF 다운로드 누르시면 PDF로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프린터 연결되신 분들은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인쇄 눌러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메뉴 중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텍스트 도구도 있고요. 열을 추가할 때 이렇게 동의 체크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뭐 영, 개인, 개- 개인정보 동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체크하는 항목이 떠서 체크만 하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서명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볼 게 문서 서명 받기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 새 문서 만들기 하면 PDF를 업로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PDF의 특정 부분, 서명 받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지정하면 서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 그 서명자를 지정하고 4명을 선택해가지고 이 QR을 이 해당 담당자에게 보내면 이 서명이 모여있는 서명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프린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연구부장님이 사실 하나 미리 이 등록부를 만들어 놓고 보내시거든요. 등록부라는 게 꼭 그 학교 양식에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름과 서명 구조가 존재하면 등록부로 사용이 되곤 해서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필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필로 하실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쓰시고 사진을 찍으면 배경 제거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명도 실제로 자필로 하는 거긴 하니까요. 요새 서명을 할 때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보통 학기 초에 뭐 4명, 4개, 5개 막 이렇게 등록부를 한꺼번에 줄 서서 서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미리 한 명이 보내놓고 일괄적으로 수합하는 경우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 자료 수합 메뉴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자료 수합은 이 구글 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건데 어, 설문조사의 단점은 제출한 결과를 본인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만든 사람만. 그리고, 음, 음, 한 사람이 여러 번 등록하고 누가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일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게 됐냐면 저희 학교에서 봉사활동하고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사진을 인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럼 학생들이 뭐 이름 활동했던 사진들을 업로드하는데 이게 본인이 누가 했던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좀 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같이 보면서 좀 자극받기도 하고 이런 의도로 만든 거라서 얘는 공유할 때 공유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거나 본인,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은 내 누가 기록만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처럼 이걸 만든 사람만 결과를 확인하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음, 이번에는 좀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영수증 자동 이거는 다운 아니고요. 이 웹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해놨습니다. 아까 좀 늦게 들어오신 분 같은데 구글, 카카오 계정 같은 걸로 로그인 하시고 여기를 사용하시면 모두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자동 정리 같은 거 한번 제가 보면요. 이제 영수증 관리하시는 게 뭐 학급비 계산급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연구에 활동하실 때 영수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실 백점 연구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입금 등록을 아, 저거는 기본으로는 3개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한 제도인데 그냥 로그인만 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포인트는 절대 구매할 수 없고요. 그냥 로그인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500포인트를 내고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쌓이고 아마 부족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저에게 여기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포인트 지급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리려는 것보다는 너무 과도한 사용,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를 남겨놓는 걸 좀 방지하려고 해놓은 거라서요. 그래서 우선 지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증을 어떻게 넣냐면 이런 영수증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수증 파일을 그대로 그냥 끌어다 놓으면 업로드하면 이 인공지능이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 영수증 내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네, 가서 보면 엑셀로 다운로드 누르면 그 내역이 전체가 다 엑셀로 저장됩니다. 지금 방금 한 건만 있으니까 하나만 보이지만 모두가 다 정리가 되고요. 이미지도 한꺼번에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넣어놓을 때 이미지 집으로 받으면 이렇게 영수증이 날짜, 장소, 금액 형태로 자동으로 정리해가지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수증 관리하시는 총무분들 있으시면 사용하시면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비슷한 게 연수 이습증 수합이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연수 이습증 같은 경우가 다 수합하시는 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연수를 받았어도 이 연수 이수증을 뭐 연구부장한테 내야 될 수도 있고 교무부장한테 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담당하는 사람이 달라서 똑같은 것도 여러 번 내기도 하는데 연수 이수증 수합에 들어가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 학교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랑 이런 게 보여가지고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실 100점 이렇게 만들면 공유 업로드 링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 링크를 드리는 거예요. 링크 활성화 누르고 이걸 복사해가지고 선생님들 여기에다가 연수 이수증을 모두 올려주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각자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받은 티처블에서 연수받은 게 있어서 연수 이수증을 이렇게 올리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이 내용들을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수인지 내용이 뭔지 이수 번호는 뭔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이게 텍스트를 읽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선생님 여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선생님에게 누적되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또 장점이 누적하면 이제 누가 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명단 보면 동일한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제목이 동일하면 체크가 돼서 누가 어떤 연수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연수가 이제 여러 개 되면 탭이 여러 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어, 이 연수는 뭐 연구부장이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연수 파일에 대해서만 CSV 엑셀 파일로 받거나 이 연수 이수증을 압축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어떤 어떤 연수를 누가 들었고 누가 안 들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이 보고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공유 기능이 있어서 보기 권한을
뭐 제가 연구부장이 만들고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한테 이 보기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 아이디는 코에듀케이터 이 사이트의 아이디를 적으면 검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아이디가 HWAYS인데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어, 뭐 이런 아이디를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보기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거 부분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할 수 있겠죠. 네. 요새 그 인공지능 가지고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거 작성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파일 수합 기능이요. 음, 가능은 하겠네요. 제가 요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청하면 제가 만드는 구조거든요. 혹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 나중에 여기 소통 공간 같은 데다 말씀하시거나 저한테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당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한글 파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한글 파일은 기본적으로 뭐 제미나이든 챗GPT든 그냥 올리면 인식을 잘 못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PDF로 바꾸고 PDF로 올린 다음에 이 내용에 맞게 작성해줘 하고 다시 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러면 또 글꼴이나 그 형식이 좀 깨지는 경우도 생겨가지고 좀 번거로워서 한글 파일을 직접 할 수는 없을까? 라고 했더니 HWP는 그 공통된 규격이 아니어서 안 되는데 HWPX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HWPX 파일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어, 제가 올해 보고 해야 될 건데 연구의 결과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빈칸이 지금 다 뚫려 있잖아요. 빈칸이 뚫려 있는데 이런 것을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하고 이제 보고서니까 좀 더 자세히 넣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연구하는 수학하는 즐거움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줘. 주로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실, 재구성 활동을 진행했어. 이런 식으로 적고 업로드하여 자동 생성하면 얘가 빈칸을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 바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생성이 완료되면.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됐고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작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작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식에 따라서 조금 채워주는 부분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부분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만 직접 수정하거나 또 인공지능 요청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그 계획서, 아까 요청하는 프롬프트에 언제 무슨 활동을 해서 이렇게 넣어줬으면 아마 채워졌을 만한 부분이고, 여기 뭐 운영 성과 같은 경우는 안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보다 보니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아무튼 초안을 마련하는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초안을 마련하면 좀 간단하니까요. 예, 이 프로그램입니다. AI, AWPX 문서 자동 생성.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되고, AI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이 API 사용료를 제가 지불하고 있긴 한데, 선생님들 그냥 사용하시라고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비싼 모델은 좀 안 쓰고 있어서 성능이나 결과가 기대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초반에 많이 썼던 것들이 이제 평가계획 작성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이용하는 건데 이 평가계획 작성하는 게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선생님들을 대부분 이런 걸 하고 계시니까 인공지능 사용해서 하고 계시니까 특별하진 않는데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성취 기준은 정확히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냥 떠오르는 거라서 적어봤습니다. 적으면 이제 그 수업 방법하고 평가 방법 및 수업 평가 연계 주의점, 주안점 나오잖아요. 이게 세 가지 정도씩 이렇게 대안하는 형태로 요것만 넣으면, 성취 기준만 넣으면, 혹은 학습 목표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서 선택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평가 계획 작성은. 음, 저는 제가 그 학생 부장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물품을 찾아가라, 뭐, 물품을 주었다, 분실된 학생은 어디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번 방송을 해야만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길래 이게 한 군데에서 통일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회의 때 학생부에서 그냥 모으겠다. 학생부실로 분실물도 다 가지고 오고 학생부실로 물건을 찾고 싶은 애들도 다 오게 이렇게 안내해라. 그래야 애들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보를 했죠. 그랬더니 문제는 저한테 물건이 안 들어왔는데 찾아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실은 했는데 그게 분실돼서 어디에 잃어버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죽은 사람은 없는데 애들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처음에 의도하고 다르게 너무 귀찮아지기도 하고 찾아가는 비율은 낮아지고 그래서 얘를 시스템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정말 간단하고 편합니다. 학교에다 부착만 해두면 어느 누구나 분실물을 등록하고 찾아가고 하는 구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교실 100점 이렇게 제가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하면 새로운 게 생겼는데 요거 누르면은 끝나거든요. QR 안내문 PDF 다운로드를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건 제미나이로 그렸고 가운데 QR만 그 학교에 맞춘 링크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드시면 이 QR만 다른 QR, 링크가 다른 학교만의 QR로 들어가니까 얘를 이제 인쇄해가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교실에 붙여놓고 복도에도 붙여놓고 학년실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놓고 아이들이 QR을 찍으면 지금 습득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주우면 어디에서 주웠다 이렇게 물건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실제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있는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실제 잃어버린 거 그때 이제 교무실 앞에서 주웠고 교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거 이제 교무실 선생님이 등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쓰는 거고, 저는 학생안전부실에 있으니까 제가 주운 것은 학생안전부실에 있으니까 여기로 찾아와라. 그러니까 애들도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여기를 먼저 찍어보고 내 물건이 있으면 거기로 찾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애들 뭐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수학실 앞복도 뭐 이렇게 보관이 어딘지 이렇게 학생생활안전부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누구나 물건을 등록하고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분이 뽑아놓고 등록만 해놓고 선생님들 한 번만 사용해 보세요. 이 정도만 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개설해보고 QR코드 찍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자로 등록된 선생님들은 물건을 삭제, 처리, 뭐 주인 찾음 이거를 관리자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관리자가 아닌 선생님들은 그때 등록할 때 비밀번호를 적어요. 그 비밀번호를 적으면서 요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실의 선생님이 자기 것을 주인이 찾아갔으면 주인 찾음으로 바꿀 때 이걸 등록할 때 비밀번호를 적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분만 노력하시면 학교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물품 대여 관리거든요. 이거는 저는 지금은 안 쓰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분실물 관리를 보시더니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어차피 비슷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이것도 QR을 누르면 이렇게 물품 대여 센터가 뜨고 여기 이렇게 QR 찍어서 개인별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이런 거죠. 뭔가 빌려가는데 빌려갈 때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사이트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대여 예약을 누르면 뭐 아이패드를 6일에 6일부터 6일에 뭐 4교시부터 5교시까지 빌릴게 몇 개를 빌릴 거냐면 지금 28개 빌릴 수 있는데 박진환이 12개만 빌릴게요. 이렇게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아까 언제였죠? 8월 기억이 안 나네.
8월 6일. 8월 6일 4교시에 빌린다고 했는데 4교시를 선택할 경우에는 4교시만 빌릴게 이렇게 선택할 경우는 딱 남아있는 개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6교시였는데 대여하고 나서 7교시, 8교시 빌리게 그러면 20개. 대여 가능한 개수들이 나오거든요. 저한테 요청하신 분은 뭐 HDMI 케이블 이런 것들을 빌려가고 그러신데요. 정보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물건을 예약하고 빌리고 하는 시스템이 혹시 필요한 학교 있으면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좀 이 시간대로 예약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이렇게 적었더니 그 선택하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학교에서만 쓰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이 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적을 때 장소랑 되어가는 개수를 적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한 분이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제가 예전부터 그 온라인 교무실을 만들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무실이 뭐냐면 학교마다 양식도 조금 다르고 규칙도 좀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만의 정보들을 모아놓고 양식도 쉽게 다운로드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저희 학교는 이 과정을 노션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노션으로 작업을 해서 뭐 학교 현황 같은 거라든지 교직원 현황 뭐 사실 이런 것들 맨날 까먹잖아요. 나이스 코드 번호 이런 거 까먹고 청 번호 까먹고 이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정리해두고 특히 양식이 학교마다 다른데 뭐 등록부 양식, 회의록 양식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둔 사이트였는데 이걸 보더니 이거 어떻게 만드냐라고 문의가 좀 있으셨고 그게 이제 노션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노션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홈페이지 안에서 손쉽게 만들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이거 한번 직접 누르고 따라오시면서 만들어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거의 실습을 안 하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너무 빨리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페이지 만들기 눌러가지고 제가 고력중학교니까 뭐 교실 100점 막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누르면 기본적으로 블럭 형태예요. 헤더를 누르면 헤더에 제목이 나오거든요. 교실 100점, 실 100점, 교무실 뭐 이런 식으로 색상 같은 거 선택하실 수 있고 미리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게 보여요. 우선 저장해야 반영이 되는 거고 비공개는 나만 볼 수 있는 거라서 공개를 해야 링크가 뜨거든요. 공개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링크가 뜨고 이 링크는 이제 여기 버튼이 생겼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 링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용들을 적을 수 있어요. 텍스트 정보는 그냥 보일 내용, 이제 뭐 여기 학교 정보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학교 나이스 번호 뭐 이런 거 적어 넣을 수 있겠죠? 어, 뭐 링크들 자주 사용되는 공유 링크들 있잖아요. 뭐 캘린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문서 같은 걸로 공동 작업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할 때 하시면 되는데 보일 때 지금 미리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열로 이 두 개 열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레이아웃은 편집해 보시면 좋고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게시판 같은 경우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공지사항 게시판이고 방문자 글쓰기를 이렇게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그리고 페이지당 몇 개 보일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10개 보인다 이렇게 식으로 선택하고 저장 눌러보고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고 바로 음, 아무 이미지도 그냥 컨트롤 V 하면 이미지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미지 아무튼 이미지를 여기로 넣어야 되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면 글이 들어가는 게시판도 그냥 바로 만들어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아까 제 이 에듀케이터 메인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학사 일정이나 급식 정보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여기도 나이스 API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학교 정보를 클릭하고 학교 검색 누르서 제 학교 검색해 볼게요. 우리 학 중학교 이렇게 검색하고 저장 눌러서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나이스 API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 정도여가지고 뭐 나이스 번호 이런 것들은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메모를 좀 이용해야 되는 구조긴 하고요. 이것도 또 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줄이면 넣을 수 있고, 시간표 같은 경우도 사실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이스에서 다 그 제공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나이스에서에다 저장하면 실시간 반영은 안 되고 나이스 API 업데이트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하루 차이 정도로 저장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장을 아직 안 눌렀고 저장 누르고 보기 하면 시간표가 지금 여름방학이어서 그렇고 실제 수업이 있었던 날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수업 결과가 수업 나이스 API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뭐 급식 정보도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예산 관리도 쓸모가 있겠다 싶은 게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연구의 예산인데 요거 페이지 봐보면 이제 실제 활동 기록들 선생님도 활동할 때마다 모으거든요. 각자 뭐 제가 회장이긴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소모임 같은 게 있어서 활동하는데 활동할 때마다 결과들을 이렇게 누적해서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연구의 예산을 내가 지출, 등록, 수입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예산을 쓸 때 같이 확인해야 될 그런 공동 예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 파일 아까 게시판 이건 게시판이고 이건 예산 현황 예산 확인하는 그 블럭이고 얘는 파일 업로드하는 파일함이거든요. 그래서 파일 같은 거 계획서 같은 것들 같이 봐야 될 것들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어요. 여기 파일함 기능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장점이 캘린더 우리가 뭐 공유 캘린더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캘린더로 이렇게 저장해 놓잖아요. 이렇게 저장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일정을 등록하실 수 있는 거야. 학교에서 우리가 뭔가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동시에 같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수학 그러면 미리 적어놓는 거죠. 수학, 체험활동, 운영, 5교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 보이고 다른 사람도 여기 와가지고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관리 메뉴가 있어서 예산관리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까 그 기능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자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취소하면은 등록자만 쓸 수도 있고요. 관리자만. 그래서 대부분 메뉴들이 이런 구조예요. 방문자만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냐 뭐 이런 구조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약간 보안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요. 이거 이제 제가 이걸 다른 선생님이 그 제 노션 교무실 보고 요청하셔서 만든 거고 그 학교들에서 되게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랑 친한 선생님 몇 개, 선생님들 몇 분 학교에서는 이걸 온라인 교무실로 실제 잘 사용하고 계시고 요거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보호 기능을 조금 넣어놨어요. 이게 완벽한 보안은 아닌데 그냥 링크가 터져가지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이 혹시라도 보게 될까 봐 비밀번호를 1111 이렇게 설정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랑 다릅니다. 들어올 때 요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단순한 보안이지만 보안 체계가 하나 있어서 뭐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입장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 보실 수 있고요. 뭐 저는 이게 꼭 학급 아니 그 학교 교무실 아니어도 저는 연구의 사이트로도 사용하고 학급 운영하시면 학급 운영할 때 사용하셔도 학급 페이지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용도로 적절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시험 이것도 다른 선생님이 요청을 해서 만든 건데 수행평가 같은 거 점수 공개할 때 우리가 엑셀에다 정리를 하는데 그 엑셀을 잘라서 주면 되게 뭐랄까요 그 위에 어떤 항목인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점수는 태도고 두 번째 점수는 프로젝트고 세 번째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거 실제 데이터 아니거든요. 실제 데이터 아니니까 들어와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가지 QR이 있는데 아무거나 한번 지금 아무거나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게. 이 QR 중에서 아무 애들이나 찍어서 이거 실제 데이터도 아니고 가상으로 제가 인공지능한테 만들어줘 하고 만든 거라서 눌러보시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 이의제기도 가능해요. 이의제기에서 선생님 이 부분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의제기도 가능하고 확인했다는 거 본인이 실제로 확인하고 서명 받아볼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학생 등록하고 여기 평가 항목을 넣고 이 엑셀 파일이 샘플 엑셀이 다운로드가서 실제 엑셀 파일로 등록하면 되고요. 이때 뭐 이런 건 껐다 켤 수 있습니다. 확인 서명 받기 끌 수 있고 서명 필수 끌 수 있고 이의 제기 받기 나는 이의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 QR로 잘라가지고 QR을 줘도 되고 아니면 이 링크를 주고 그 샘플 엑셀 하나 닫아볼까요? 샘플 X 받으면 이름하고 인증번호가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소를 주면 어떻게 들어가지냐면요. 이렇게 이름하고 인증번호가 들어가지거든요. 그럼 이름하고 인증번호 들어가면 아까 QR을 찍고 들어갔던 페이지로 동일하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인쇄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학번, 이름. 근데 이렇게 인증번호를 또 어차피 애들한테 학번 해버리면 다른 친구 거 보고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QR을 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QR이 나눠주고 이거 찍고 와서 확인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메뉴는요, 개별 데이터 안심조회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꼭 그 수행평가 점수만 아니어도 이렇게 개인별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강의하는 따로 없고요. 그냥 선생님들 그 제가 사이트 만들면서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서 성적은 불러온다기보다는 그 엑셀 파일 작업하시는 것을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넣고 엑셀 파일을 샘플로 받으신 다음에 여기 행은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필수고요.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거 있죠. 이게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탭이 뭐 세부 항목까지 12개의 항목이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이름이랑 이렇게 인증번호 부분만 빼고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인증번호는 랜덤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붙여 넣으신 다음에 저장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합계가 아니고 뭐 몇 개를 더 적어볼게요. 이걸 아무거나 적어도 거나 저거 이렇게 해서 여기만 수치값만 들어가면 네, 인증번호는 있어야 합니다. 네, 이름하고 인증번호는 필수입니다. 요 부분이 아무튼 보완을 해서 들어오게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인증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접촉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거든요. 여기 이 QR로 들어가면 인증번호가 상관없어요. 비밀번호 같은 건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 QR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주소 주고 들어와야 할 때 이름하고 인증번호가 맞아야 해당 그 학생의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내 수행평가 점수는 교사가 넣어줘야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엑셀에서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기가 그래서 요걸 그냥 뽑아서 주시면 됩니다. 얘를 뽑아서 주면 이거 인쇄 버튼이 있거든요. 전체 인쇄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인쇄가 가능해요. 인쇄하셔가지고 요 QR을 잘라서 주면 학생은 그 QR 찍고 들어오면 해당 자기 학생은 자기 점수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제가 아까 엑셀 파일 선택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려고 했죠. 몇 번이었을까요? 제가 수정한 게 6번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요렇게 바뀝니다. 자동으로 이 태도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업로드 확정 누르면 여기 항목들도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바로 엑셀로 작업하시면, 그러니까 평소에 선생님들이 엑셀로 어차피 정리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애들도 뭐 집에 가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니까요. 네, 학생별 QR코드는 등록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쇄만 누르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예전부터 이거 요청이 진짜 많았거든요. 시험 감독 시간표 짜는 프로그램. 네, QR이 있으면은 학생은 인증번호 몰라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QR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증번호는 아무거나 그냥 복잡하게 하시든 쉽게 하시든 엑셀 값에다가 빈 값만 아니게 네 자리 이상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자리 이상 값 아무렇게나 넣으시고 QR을 나눠주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시험 감독 시간표인데요. 감독 시간표를 만드는 게 저는 이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떤지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테스트는 그냥 샘플로만 해보고, 네, 뭐 프로젝트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면 프로젝트 이름 적고 학교 이름 적고 시험 일수가 며칠인지 선택하면 여기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몇 교시까지 하는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학교 감독은 정부감 정감독 한 명에 복도 감독이 필요하냐? 복도 감독 이렇게 두 명을 할 거냐? 정부 감독을 두 명 할 거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 감독 한 명에 복도의 부감독 한 명이거든요. 복도 이제 그 해당 영역에서 보통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하는 형태고, 이 복도 감독 사용을 선택하면 이제 학급하고 복도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복도를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특수학급 넣을 수 있고 복도구역 추가해가지고 이 복도 개수만큼 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사 명단에 넣는데 뭐 제외할 사람, 배려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평균보다 1시간 적게 들어게가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왜냐면 그 저번 전 시험에서 더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 1시간 배려를 하면 1시간을 적게 배정하는 형태로 배정하려고 하는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 교사 중에서도 특별 사유가 있어서 제거할 수도 있고, 뭐 외부 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시간이 가능한데 총 12시간이잖아요. 근데 일반 선생님이 만약에 평균적으로 8시간을 감독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8 곱하기 12분의 3만큼을 배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선생님이 들어가야 될 거에 전체 시간분의 요만큼 시간의 비율로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일반 교사는 뭐 육아 시간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래도 이 선생님은 똑같이 일반 교사에 대해서는 12시간 그대로 가능한 거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나 보네요. 그래서 시험 시간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배정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정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냥 챗GPT한테 임의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 본 거라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써보시고, 지금 여기가 8시간씩인데 모두 8시간씩이 우선 배정된 것 같고, 어떻게 딱 떨어졌네요. 그리고 시간 강사가 2명 있었는데 2시간을 배정해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은 2시간을 배정해야 되고 이 사람이 2.7시간으로 계산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더 이 사람이 많았겠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0.7시간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 아니죠. 2.7시간이 배정돼야 되는데 2시간만 배정됐으니까
0.7만큼 덜 들어간 겁니다. 이 경우는. 네. 수업 학년 고려 자습. 자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려하나요? 저희 이거 혹시 제가 많이 안 짜봐가지고 그런데 실제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그 쪽지나 여기 소통 공간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직 이번 만든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네, 테스트가 더 필요한 거고요. 필요하면 바로 또 수정 가능하니까 현실에 맞춰서 제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용해보시고 의견 주세요. 이게 제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제가 저도 그러거든요. 다른 사이트 들어가면서 뭔가 잘 안 되면 그냥 안 되네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거 알려주는 게 굉장히 고맙고 소중한 일이거든요. 이게 막 불평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사용해 보시면서 불편하거나 개선 사항 있으면은 제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좋고요. 알려주시는 방법은 직접 글을 쓰셔도 되고 글을 쓰면 포인트도 100포인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글 쓰셔도 돼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쪽지 보내셔도 됩니다. 아마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시간표와 관련해가지고 실제 그 시간표 만드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실제 그 아핀이나 컴시간 뭐 이런 시간표처럼 시간표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 뭐 기본 데이터 설정하면 학년 설정하고 몇 교시까지 있는지 학년별로 설정하고 과목을 설정하고 교사를 등록하는데 교사를 등록할 때 이렇게 과목을 연결짓고 담임이면 담임 짓고 만약에 수업이 불가능한 시간이 있으면 체크하면 그 시간에 수업이 배정이 안 되는 기능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게 주간 시간표랑 사용하면서 시간표 요청할 때 그 알림이나 메시지 같은 게 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계정 연결을 하면 그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직접 여기 연결 지으면 시간표 변경을 요청하면 수업계한테 시간표 변경 요청이 들어가기 뭐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한번 사용해 두셔야 제가 또 가능할 것 같고 제약 조건은 이제 하드하게 제약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지키는 거.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적은 거나 고정 수업, 그러니까 몇 교시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드 조건이고 이런 것들은 약간 소프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거는 약간 무시하고 배정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최대 연속 2교시까지만 허용한다. 이러면 시간표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소프트하게 제한되는 조건들이고요. 뭐 기피 교시 균등분배. 뭐 1, 4, 5, 6은 좀 기피하니까 이때는 이 시간대는 좀 균등하게 배정하려고 해라. 하지만 이건 아무튼 소프트 조건이어서 완벽하게 지켜지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를 자동 생성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시간표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가 14마급인데 14마급 자료를 기반해서 제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계는 아니니까 수업계 선생님한테 실제 자료를 받아서 돌아가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실제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시간표는 잘 짜지고요. 그 제가 그 주간 시간표 기능이 있어요. 방금 만들어 놓은 시간표로 이 시간을 뭐 학기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저는 그냥 이걸 가짜니까 이렇게 만들면 실제 주간 시간표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계 선생님들이 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이걸 공지를 매번 하기가 귀찮잖아요. 만약에 시간표 바꿀 때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바꿔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바꿔진 시간표를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표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데 공유 버튼을 눌러서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학교 선생님들한테 공유하면 이렇게 변경이 반영된 시간표가 보이죠. 그러니까 수업계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주간 시간표 생성하고 수업 변경 이력들을 정리해 두면
수업 교체할 때 요 시간표,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상태의 시간표를 보고 교체할 수 있거든요. 클릭하면 뭐하고 변경됐는지도 내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교사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당연히 보이고요. 이렇게 그냥 더블 클릭하면 보입니다. 수업 교체 이력. 그리고 뭔가 내가 체크해놓고 싶다 그러면 특정 과목 선생님을 수업을 이렇게 체크해서 시간으로 표시해 둘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기능들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표 기능을 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표 혹시 사용을 그 유료 프로그램 사용 안 하시는 학교에서는 수업 교수님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제가 쭉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네, 말씀드리고 조금 일찍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음, 그래서 QR을 준 거긴 합니다.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남의 QR을 찍으면은 당연히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종이를 잘라줘도 마찬가지인데 종이를 훔쳐보는 것보다는 QR을 훔쳐보는 게 좀 더 어렵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완전히 차단할 수는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이 학생만 알 만한 비밀번호로 설정한다거나 뭐 생년월일 이런 걸로 설정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생년월일도 친구들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QR로 나가면 확인 기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들 한번 테스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워크메이트에서 제가 인상 깊게 쓸만한 것들은 소개해 드렸고, 몇 가지 뭐 보시면, 인공지능 사용하실 때 뭐 맞춤 GPT 같은 거 지침을 입력하면 그 지침대로 답변하는 그 GPT나, 그 챗GPT의 GPT나 제미나이의 잼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구현하게 해놨는데 이제 모델이 좀 싼 모델이어가지고 잼스나 GPT보다 결과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사용해 보실만 할 것 같고요. 학급 편성이요. 이 학급 편성도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올 때 애들 그 저희 같은 경우 진단고사 전남 같은 경우 보거든요. 아니요,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것들은 지금 유료 서비스는 없고요. 포인트라는 게 가끔 요구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많이 만들면 포인트를 요구하는데, 이 포인트도 그냥 사용하면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측에 내 포인트 누르면 포인트 랜덤 뽑기도 있어서 하루에 50에서 1000포인트를 그냥 받으실 수도 있고요. 로그인 하다 보면 그냥 접속만 하면, 음, 3일 연속 출석 100점, 한 달 출석하면 3,000점 이러거든요. 네, 자동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쌓이는 거라서 크게 포인트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사용하시다가 내가 진짜 사용하고 싶은데 포인트가 부족하다 그러시면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면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쪽지에 그 쪽, 채팅에 먼저 답변하느라 늦었는데 성적하고 성비 균등해가지고 학급 편성하는 거, 그러니까 진단고사 결과 가지고 편성하는 거고요. 샘플 양식 받으시면 이런 형태로 애들의 점수와 성별을 입력하겠죠. 그거 가지고 엑셀 업로드하면 파일로 나눠서 학급 수만큼 균등 분배해가지고 나눠주고 분리 그룹을 설정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막 요주의 인물들을 알려주잖아요. 걔네들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런 애들은 학번으로 이렇게 선, 이렇게 쉼표로 입력하면 그 아이들은 그룹별로 몇 개 그룹을 2301과 2302는 떨어져야 돼. 그럼 얘네 둘은 다른 학급으로 가는 거고요. 2301, 04, 뭐 2305, 4, 2305 이렇게 하면 세 명이 다른 학급으로 가는 거고요.
네,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셔서요. 저 사이트에서 사용 다 가능한 거고요. educator.com에서 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워크메이트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워크메이트는 업무 관련된 이야기 드리고, 이제 클래스메이트, 수업이나 학급에서 사용하시기에 도움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방학 때 만들었던 게 이 전자칠판이거든요. 이거 많이 나와 있네요. 전자칠판 누르면 이렇게 전자칠판이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뜨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이어가지고 그 좀 수학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많긴 한데요. 우선 몇 가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타이머 같은 게 있어요. 타이머, 스톱워치 이런 것들 사용해 볼 수 있고, 시계, 학생 뽑기. 이거는 이제 그 학급을 나중에 학급 등록할 거거든요. 학급 등록하면 이 학급에서 뽑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학급을 선택하고 네 모둠으로 만들어. 그럼 네 모둠 만들고, 여섯 모둠으로 만들어. 이렇게 여섯 모둠으로 만들게 하는 것도 가능한 이런 앱들, 짜잘한 좀 앱들이 있고요. 계산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수학 시간에 쓸 만한 컴퍼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컴퍼스로 이렇게 좀 늘리고 싶다. 여기 자꾸 늘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컴퍼스 도구 같은 것도 있고, 뭐 점을 찍으면 이렇게 이 점을 점으로 찍으면 얘가 약간 달라붙는, 이렇게 약간 그 자석 느낌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원하는 형태 크기의 원을 작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제가 최근에 넣은 것 중에 어떤 게 수학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냐면, 제가 인스타 보다가 중국에서 에듀테크 회사 영상을 보는데 수학을 이렇게 식을 쓰는데 아이는 A, 제가 전자칠판이랑 좀 편하게 쓰겠죠. 지금 제가 트랙패드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데요.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이게 수식인데 수식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럼 수식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슬라이더 그냥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X하고 Y 사이의 함수인데 A하고 B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칠판에서 쓰고 이거 선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래프 바로 볼 수 있게, 여기 우측 하단 누르면 표 같은 거 확대 가능하고,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동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나, 요건 지금 조금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 수식하는 거? 수식은 y는 이렇게 쓰고 ax의 제곱 이렇게 쓰고, 우측에 요게 나름 수식인데 아이콘이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진짜 수식처럼 아이콘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방정식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제곱 아, 플러스 2x는 0 이렇게 해놓고, 이건 이제 수식이잖아요. 그냥 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풀이를 포함하라고 하면 적용 누르면 얘가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보 봅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 챗GPT API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바로, 그렇죠. 전자칠판에서 제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게 학교 기본적으로 전자칠판이 있긴 하지만 전자칠판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런 수식 도구 같은 거 쓸 때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도형인데 이것도 이티 도형 같지 않죠? 이것도 이제 지금 개발 중이라 얘는 조금 그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접어볼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입체 도형 할 때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등등 뭐 기본적으로 이게 쓰고 지우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라서 제가 수학과 입장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쓸 만한 것들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있고, 아이디어 주시면 같이 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요 클래스메이트는 학급하고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급 관리에서 학급을 추가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실제 내가 들어가고 있는 학급을 추가하는 게 필요해요. 간단해요. 학급은 교실 100점 이런 식으로 학급을 생성하고 생성된 거에 들어가면 번호 이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불편하니까 또 샘플 엑셀이 있어요. 그럼 엑셀에 성별, 뭐 메모가 있으면 메모를 남겨놓으면 그 메모도 나오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만 우선 넣는 형태로 이름과 번호, 남녀 이 정도만 넣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음, 제가 제일 의미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요거 같아요. 마음관계 분석이거든요. 이건 선생님들이 진짜 다 한번 그 학생들 대상으로 써보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아까 교실 100점은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사람이 있는 걸로 안 쓰는 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마음관계 분석 이걸 만들면 이렇게 QR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벌써 해보신 분들이 있나 봐요. QR을 선택하면 QR에서 이거 한번 질문을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냥 QR 한번 찍어 보실래요? 제가 드려볼게요. 다시 QR. 애들한테 이렇게 QR이 자동으로 생성돼요. 그러면 이 QR을 잘라서 나눠주시는데 이게 그냥 제가 동일 QR로 여러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질문은 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아무 QR이나 한번 찍고 아무 대답이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근데 중복으로 답변해가지고 끝날 때 제출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나타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찍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드릴 수는 없고 요거 가지고 한번 찍어보시면 그 질문들이 있고 질문의 답변을 실제 학생 이름을 선택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관계를 이 선으로 누구를 지목했는지를 그림으로 딱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1분을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친한 애들이 여러 명인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봤더니 이게 너무 많은 거랑 아니면 제한이 없는 거랑 딱 제한이 있어가지고 몇 명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랑 요 마음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게 더 좋을지. 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동일한 선생님들이 동일한 이름으로 찍어가지고 오류 발생할 것 같고요. 실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실제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름을 먼저 가려야 돼서 잠시만요. 제가 이 결과 보기를 누르고 여기 우측 상단에 블라인드로 온을 하면 약간 학생으로 나옵니다. 학생으로. 그래서 이름이 가려져요. 실제 저희 학교 데이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마음이 가장 잘 맞고 평소에 가장 어울리는 친구, 이거 고르라는 문항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항에 대해서 선택한 게 나와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많이 지목을 받아서 동그라미 커진 거거든요. 얘가 실제 저희 학교 학생 회장이고요. 땡겨서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애들 보이죠? 이런 애들은 딱 그 자기들끼리만 친한, 실제 여학생 3명이에요. 그런 그룹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진짜 약간 고립된 애들. 분명, 여기는 지금 선택을 아무도 안 받았거든요. 자기는 선택을 했지만, 그러니까 고립된 애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뭐 학업 신뢰 같은 거로 보면 중요한 모든 과제를 할 때 가장 믿고 같이 하고 싶은 친구. 여기 2명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가려져 있지만 얘가 남학생 그 시험 보면 1등인 애고 얘가 여학생 1등인 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지목받고 이거를 같이 선택하면 합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친밀도하고 학업 신뢰 선택했던 그 화살표를 모두 연결지어 가지고 동그라미가 더 커지게 이런 식으로 봐서 어떤 구조가 협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특히 좀 이게 갈등 마찰 우리가 학급에서 애들이 다투거나 하는데 그거를 숨기고 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한 번씩 해주시면 그 은연중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절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그냥 장난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셋이서 장난으로 서로 싸웠다고 한 거고 실제로 이쪽 애들은 다툼이 있었던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갈등 말차에 최근 오해가 있었다, 부딪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학급 운영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이 질문이 좀 마음이 아픈 질문이기도 하지만 교사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질문 같더라고요. 심리적 거리. 나쁜 감정은 없지만 왠지 거리를 두게 되는 질문. 이런 거에 지목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실제 조금 학급에서 어울리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이 학생하고 제 기억에는 이 학생이 실제로도 좀 관심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보시면서 또 얘네들을 또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은 또 누군지 뭐 이렇게 얘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거나 친하다고 생각하는 애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뭐 여기 보는 방식이 뭐 이렇게 상세표로 응답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문항을 분석한 평균적인 점수들도 볼 수 있고 개별 응답을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하게 표현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이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라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저는 자리 배치 프로그램도 제 사이트에 자리 배치 프로그램이 워낙 많지만 저는 이 자리 배치 프로그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학년 일반이었으니까 교실 100, 나중에 지워야 되니까 교실 100점으로 배치. 학교급 운영과에는 마음관계 분석 프레임워크. 네. 질문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은 학급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관계 분석을 생성하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QR이 뜨는데 QR을 뽑아서 애들아 이 QR 찍고 가서 응답해. 자기 QR로 들어가니까 그 자기 응답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QR 찍고 응답해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충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배치 가능하고 개인 배치 가능하고 성비 균등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문제 수정은 안 됩니다. 문제 수정이 진짜 필요할 것 같으면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그런 구조는 그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구조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아니면 문항에 대해서 조금 사회정서 교육 잘 아시고 이런 관계 분석에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도움 주시면은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 배치 설정을 뭐 6열로 한다고 해볼게요. 생성을 누르면 처음에는 배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미리 설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배치 설정,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배치 설정하면 이걸 사용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어요. 고정석 지, 어, 고정석 지정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고정석 지정을 누르고 여기에는 리운이 너가 앉아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럼 저장을 하고 이 상태로 교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얘들아 랜덤으로 배치할 거야 하고 랜덤 배치를 누르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랜덤으로 배치할 거야. 하지만 얘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학생한테 전에 그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서 교실 랜덤 배치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 고정석 같은 경우를 설정해 두면은 둘 수 있고 그 배치 설정에 제가 그 마음관계 분석을 했잖아요. 마음관계 분석을 했으면 한 결과가 있으면 마음관계 분석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갈등거리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아까 좀 갈등 있는 애들은 서로 다른 모둠으로 찢어 놓는 거죠. 이런 걸 하면. 근데 이제 그 성비균등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라서 어 요게 완벽하게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반영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응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신 응답 여러 개의 설문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저장하고 배치를 누르면 그 갈등 관계를 회피해가지고 랜덤 배치를 해주는 구조로 나오고요. 학급 명렬은 클래스메이트의 이 학급 관리에 있습니다. 이 학급 관리가 제일 시작이에요. 요 클래스메이트에 있는 한 절반 정도의 프로그램은
학급이 등록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급 관리는 꼭 들어가셔서 넣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수업 진도거든요. 수업 진도는 이것도 학급이, 내가 들어가는 수업의 학급이 학급 관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학기 교실 100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기본 과목을 수학 이렇게 쓰면, 이제 학기 시작이 3일부터 해가지고 여름방학 동안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면, 수업을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3학년 1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시간 들어가고, 3학년 2반은 하나, 둘, 셋, 4시간 들어가고, 3학년 3반은 하나, 둘, 셋, 4시간 들어가고, 스포츠가 2시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짜면, 생성을 누르면 시간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보기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를 제가 시간표 관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을 써봤거든요. 뭐 캘린더도 써보고 노션으로도 정리해보고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표 관리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이동되고요. 이때 갑자기 시간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외부 진로 교육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진로 교육 있으면 나는 수업에 안 들어가니까 빨간색으로 임장지도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그쪽으로 뭐 교과서 페이지 100페이지까지 했다 그러면 100페이지가 보이거든요. 여기는 120페이지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 수 있고, 위치를 바꿀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수업이 몇 차시인지가 보여요.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4차시 자리를 끌어다가 앞으로 오면 2차시로 바뀌고, 이게 4차시가 어디 있죠? 아무튼 뭔가 이게 4차시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차시 계산도 되고요. 누가 기록도 되고. 네. 그리고 장점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리 배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아까 했던 자리 배치로 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 배치가 별표를 클릭해 놓으면 이 자리 배치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수업 진도에서 내가 지금 수업을 보고 있는데, 이때 애들이 어떻게 앉았지 보고 싶으면 자리 배치를 누르면 바로 자리 배치로 이동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출석 체크도 가능해요. 이 시간에 출석을 얘가 지각을 했더라,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 자리 배치 가서 이런 게 가능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누가기로 떠들었음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저장하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수를 표시하면 총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니까 삭제해놔야겠죠. 그리고 사진 넣으면 사진 표시도 되는데 지금 사진을 저는 안 넣어놔가지고 굳이, 이건 왜 넣냐면 담임 선생님들이 인쇄할 때 교실에 인쇄 붙여놓을 때 사진이 필요해가지고 사진이랑 같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넣어놓은 거고, 이 시점을 전환해서 이 칠판이 앞으로 오게 인쇄도 됩니다. 근데 인쇄가 예쁘게는 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제 뭐 공유 기능은 없지만 본인이 그 학급을 여러 개 등록하면 학급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과 교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 배치 보면 3학년 1반 배치 있고 3학년 2반 배치 있고 3학년 3반 배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만 만들고 각 반마다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요, 자리 배치는. 그리고 누가적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뭐 3월달 배치, 4월달 배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예전에 자리를 어떻게 앉았지? 이런 것들도 기록에 남겨놓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요즘 제일 재미있고 좋은 게 이 스피드 퀴즈 배틀인데, 요새 학습을 위해서 게임형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를 등록하면 문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상식도 만들어지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I로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초 선생님들을 위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 만들 것 같으니까 기초 상식 문제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식으로만 AI로 만들어 볼게요. AI로 생성하기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들은 선생님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직접 만드셔도 돼요. 문제 만들기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항들 지금 20개 받았고요.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근데 AI로 만들면 AI 특성상 혹시 정답이 아닌 걸 만들거나 교육과정에 벗어난 걸 만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객관식 유형을 뭐 단답형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스피드 퀴즈 배틀에 들어오면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임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방금처럼 저처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면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벌써 누가 인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게임 종류를 선택하거든요. 요런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두 개 똑같은데 두 명이 하느냐 네 명이 하느냐인데 이런 거예요. 플레이하기 눌러서 승리 조건이 점수 차거든요. 상대방보다 더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5점 차. 그리고 패스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네네. 아니요? 아, 네. 그 목록에 있는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등록해 놓으신 거고, 네, 등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패스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게임 시작을 누르면, 우리나라 북한은 무궁화 이렇게 누르면 한 칸 땡겨왔죠. 태극기에 태극 뭐 이렇게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도 이렇게 하면 제가 5개를 했었나 봐요. 물고 있는 점은 100도. 이거 칠판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칠판을 켜놓고 전자칠판 켜놓고 애들하고 릴레이 형태로 게임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목성이죠. 목성. 그러면 이게 1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빠르게 맞추는. 이거는 이제 전자칠판용 게임. 근데 다른 게임이 있어서 전자칠판 아니면 아니어도 재밌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게 이 두 가지가 이런 거고, 이 두 가지는 전자칠판을 위해서 만든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답형이 필요한 문항이고, 문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스피드 아케이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푸는 거. 바닥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그냥 누적시켜가지고 어, 하는 거고요. 이런 게임은 뭐 간단하고요. 요게 제일 재밌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게임 시간 쟁탈이에요. 이거 선생님들이랑 직접 한번 해볼게요. 게임 시간 쟁탈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그 실제 구조가 뭐냐면 문제를 맞히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얘기가 10초씩 주거든요, 실제로. 맞추면 10초, 틀리면 5초 가깝대요. 그래서 아무 때나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게임 중에서 제가 우선 제일 재미있는 것은 통통 무한점프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하고 2분만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방을 만들고 QR을 찍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동안 설명을 해드릴게요. QR 찍고 기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접속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실제로 블루킷이나 김킷 같은 큰 프로그램에서도 가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거는 이렇게 좀 로그를 보고 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시간대에 로그를 제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인을 조금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여기서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숫자를 게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패드에 조금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설명드리면, 제가 문제 게임 시작을 누르면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정답을 맞추면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 버튼이 있는데, 에 게임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그럼 게임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맞히시면 게임이 됩니다. 게임이 진행
되고, 게임이 무조건 진행되는 건 아니고, 버튼을 눌러야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은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핸드폰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얘가 뛰는 방향을 바꾸거든요. 점프는 얘가 계속해요. 그러니까 나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벽돌들을 타고 올라가게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되는 거고, 내가 획득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내 획득한 시간보다 지금 전체 게임 시간이 1분 20초 이 정도 남았거든요. 네, 만약에 내 획득한 시간이 어, 게임 시간보다 많으면 무조건 게임으로 계속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쯤에는 대부분이 게임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선생님들이 문제를 빠르게 잘 맞추셔가지고 대부분 게임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그래서 게임하고 계실 텐데 얘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면서 하늘로 가장 높게 올라가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7초 남았는데 준준님이 1등이시고요. 또 바뀌었습니다. 어, 수포자님이 1등을 하셨을까요? 네, 수포자님이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정답률 나오고요. 점수 나오고 학생별로 정답률이랑 점수랑 이렇게 나오고요. 선생님들은 게임을 어려워하시는군요. 문제가 너무 쉬웠죠?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게임 만들기 눌러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 게임 만들기로 자기가 문제를 만드실 수도 있고 게임 만들기 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실 수도 있고 직접 입력으로 이 문항을 선택하고 객관식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 그리고 단답형으로 안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라고 해놓은 구조고요. 한 판만 더 해볼까요? 음, 게임 시간 되겠다. 몬스터 슈퍼 웨이브 슈터. 이거는 비행기 게임이거든요. 이건 좀 더 짧게 1분 30초만 해볼게요. 들어와 보세요. 이거는 이제 왼쪽에서는 우리 옛날에 그 게임기 해보셨죠? 왼쪽에 이 방향키 있고, 오른쪽에 막 클릭하는 거 있고, 이런 게임 해보셨죠? 그래서 실제 막 핸드폰을 들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면 비행기가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거든요.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사일에 폭탄 같은 게 있어요. 시간이, 그 쿨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탄 같은 거 쓰면은 좀 팡 없어지기도 하고, 효과가 좀 아쉽긴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조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게 아마 다음번에 선생님들이 실제 2학기에 가셔서 하실 때는 이 점수 체계가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그죠, 그죠. 그, 마지막에 그 모았던 점수, 마지막 거가 반영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죠. 이거는 꼭 수정해 놓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2학기 때 수업하실 때 쓰실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시간 쟁탈에는 꼬리 키우기 이거 지렁이 이 방향 해가지고 막 먹는 거 있죠. 먹으면 꼬리 길어지고 그런 게임이고 숫자 합치기는 2048 이렇게 흔드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새 친구 날아가기 이렇게 클릭하면 새가 점프를 하는데 벽이 있어요. 그 벽 사이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건 약간 쿠키런 같이 쿠키런은 숙였다가 뛰었다가 하잖아요. 이게 왼쪽 아래에는 숙이는 버튼, 오른쪽에는 점프하는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런 게임들인데 게임 아이디어도 주시면 그 게임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이거 게임으로 애들 시키면 재밌겠다 싶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저한테 주시면 시간 날 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부여드릴 것은, 이거, 익명투표. 이게 학급 반장선거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졸으면 이제 쉬는 시간, 아니니까 수업이 조금 빨리 끝날 때 한 번씩 보상 개념으로 해주시면, 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모두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제가 워크메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뭐, 제 주변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거 이제 그 반장선거 한다. 박진환, 진환, 뭐, 진짜 진환.
이게 선거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사이 투표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5초. 이게 뭐냐면 투표 시작일을 누르면 애들이 컴퓨터에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투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열어놓은 컴퓨터에 키보드로 1, 2, 3번을 중에 하나만 눌러야 투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번호 누르고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번 눌러볼게요. 1번을 눌렀더니 몇 번 누른지 모르죠? 대신에 이게 이렇게 떠요. 5초 동안은 키보드를 더 눌러도 반응을 안 하거든요. 다음 학생 나와 이거. 너 눌렀지?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투표하게 만들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딱, 요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게 이거라서 종이 굳이 안 만들어도 선생님들이 이 화면 띄워놓고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 이러면은 투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투표가 완료됐으면 투표 완료 및 결과. 결과 보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1번, 2번 누르고 2번 한 번 눌렀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건 조금 더 예쁘게 만들면 좋겠네요. 자, 디자인은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요. 일단 한거했고요. 그니까요. 저도 그게 좀 아쉽네요. 두고두고 하는 느낌을 제가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시간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요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내가 또 아는 AI 에드테크 도구 이렇게 생성하기 누르면 대시보드를 열고요. 그러면 QR 코드, QR 접속이 뜹니다. 여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워드 클라우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퀴즈인 같은 데도 있고 하긴 하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워드 클라우드를 여러 번 등록하셔도 되거든요. 여러 개 중복 입력이 가능한 구조. 그러면 아래처럼 지금 뒤에 뭐가 막 나오고 있죠? 선생님들이 입력하셔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제미나이가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저도 요즘은 구독을 제미나이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많네요. 래퍼 에듀케이터도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네, 재미나있군요. 이런 형태고 뭐 디자인을 살짝 바꿔볼 수 있게 이렇게 느낌이 조금 다르게 바꿔볼 수 있게 글씨체도 조금 바꿔볼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애들 응답 받을 때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 페이지고요. 이 정도면 됐죠, 뭐. 이런 어렵지 않은 기능이니까. 퀵 투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애들 뭐 선호도 투표 같은 거 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택. 선택지는 6가지 만들 수 있긴 한데, 자장면과 짬뽕으로 해볼까요? 투표 만들기. 하면, 여기도 QR, 이렇게 해가지고, QR 찍으셔서 뭐 좋아하시는지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초만 기다릴게요. 과연? 그래서 결과 보기를 딱 누르면, 자장면이 훨씬 많군요. 약간 이거는 그래도 폭축도 좀 터지고, 그래서 아까 것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이렇게 가볍게 선호 투표해봤고, 이거는 이제 투표니까 한 명 하나만 하게 하는 구조인데, 이 컴퓨터를 잘하는 애들은 원래 이게 안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막 시크릿 모드를 켜거나, 브라우저를 달리하거나, 그러면 이제 또 투표를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학급 선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학급 선거 같은 경우는 익명 투표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클라우드 생성 시 그냥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QR이 있어요. 우측 상단. 따로 만드시는 거 아니고 QR 접속을 누르시면 뜹니다. 아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원픽 투표도 대시보드 열면 QR이 있습니다. QR을 그냥 찍고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QR이 안 보이신다고요? 우측 상단에 만들고 QR 접속이 자동으로 있을 텐데요.
혹시 로그인을 안 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 로그인 안 하면 만들 수가 없는데. 혹시 제가 나중에 스크린샷 찍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은 제가, 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으셨군요. 다행입니다. 그, 요거는 제 영어, 외국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실제 제 와이프가 중국어라서 중국어 수행평가하는 과제물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건데, 이거 한번 QR 찍고 선생님들 발음을 해보세요. 문장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교사가 문장을 등록해요. 그 문장을 읽으면 이 문장의 발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내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해주는 앱들이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 이렇게 지금 뷰님이 80점 이렇게 받았어요. 나무님은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애저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을 빌려서 만든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발음 분석이 실제 가능한 서비스고, 뭐 100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데 대략적으로 좀 파악해 볼 수 있고, 나중에 이거 들어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선생님 이거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진 않겠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이렇게 그 기존 문장하고 실제로 얘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STT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제 누르면 발음을 들어보는 것도 가능한 구조예요. 어, 제 와이프가 실제 애들한테 할 때 이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기보다도, 와, 영어 선생님이신가요? 아무튼 그대로 사용한다기보다도 이걸 애들이 점수를 보면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가지고 굉장히 좋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은 무료로 API를 조금 받아가지고 쓰는데, 약간 비용이, 어, 이런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 이걸 계속 너무 갑자기 비용이 많이 나오면 제가 계속 유지를 못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 이렇게 클래스메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도구들 제가 보여드렸고요. 음, 인포메이트는 그냥 선생님들 정보들? 심심하면 해볼 만한 게 이 교사 MBTI. 저는 이게 무슨 의도로 만들어 놓은 거냐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선생님들 할 때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 특성은 엠프제인데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질문은 약간 이 수업에서 교사로서의 삶의 점수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평가를 내리면, 나는 평소 나와 교사로서의 나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아무렇게나 눌러볼게요. 나중에 선생님들도 시간 있으면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실제 나는 이거였는데,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 이러면서 뭐 학교에서 나와 평소 나는 어떤가 한번 재미삼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선생님들의 책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저는 이 의도는 저도 책을 쓰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책을 쓰고 이 책들이 다른 사람이 알리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학교에서 책 구입하는데 이왕이면 선생님들 책을 구입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 등록된 선생님의 책이 출판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도서 신청할 때 이런 걸 등록해주면, 우리끼리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해주시면 선생님들의 글 쓰는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글 쓰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고요. 유튜브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본인이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등록하면 여기 뜨는데 같이 또 근데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아요. 예, 막 제 사이트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게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라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등록하시면 이렇게 선생님들 블로그 궁금하잖아요. 어디 모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여놓는 모아서 들어오죠. 저는 약간 오류가 있네요. 페이지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도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교사 오프 채팅도 또 이렇게 좀 모아놨거든요. 아무나 또 등록할 수 있게. 이거는 이제 비밀번호는 이건 뭐 이제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요. 요즘 바이브 코딩 많이 하니까 바이브 코딩 자료도 좀 모아놓으면 좋겠다. 이거는 며칠 전에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직 제가 등록한 것밖에 없긴 한데 선생님들도 이 바이브 코딩을 이렇게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면서 글로 그러니까 코딩하면서 사이트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같아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선생님들도 혹시 만들고 계신 사이트 있으면은 여기도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제가 아까 이런 거 만들 때 아까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포인트 이렇게 있어요. 이게 3개까지는 웬만한 서비스들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만들고 이러면 데이터베이스 양도 많아지고 저장 공간도 차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만드는 걸 방지하고자 그리고 추가로 사이트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고자. 왜냐면 사이트를 이용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트 그런 구조, 그런 이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약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저에게 쪽지 주시면 선생님들에게는 다 포인트를 선물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말씀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소통 공간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음, 그 어딨니? 제가 이 사이트를 어디다 알려주시면 제가 2,000포인트를 또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SNS나 카톡방 같은 데 공유하실 일이 있으면 공유한 거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포인트도 2,000포인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무실이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는데 생성 누르시고 이래 여기 블럭을 눌러가지고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위치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끌어다가 위치를 헤더랑은 못 바꾸고 헤더랑도 바뀌네요. 헤더랑도 바뀌군요. 위치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 여기를 넣을 수 있는데 넣는 거는 텍스트 그냥 글씨를 넣어서 수정할 수 있는 거 링크는 이제 버튼 형태로 생겨요. 그리고 표는 그냥 표예요. 표에다가 데이터 넣을 수 있는 구조.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게시판 구조를 그냥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고 파일함은 저는 이제 공유 양식들, 공통된 양식 같은 경우 여기 집어넣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캘린더 같은 경우가 학사 일정하고 두 개가 들려 캘린더인데 학사 일정은 나이스에서 받아온 그 나이스 API 서비스로 그냥 제 메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캘린더고요. 그, 요 캘린더는 아무나 들어와서 일정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뭔가 교과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여기 등록해 놓으면 선생님들을 보시고 이때를 피해서 일정을 잡으실 수 있겠죠? 나머지들도 뭐 이렇고요. 이게 협업자 초대도 가능하고요. 이게 뭐 이 페이지를 혼자 관리하기보다는 보통 교무장이랑 뭐 연구부장이랑 이렇게 교육과 연구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포 에듀케이터 아이디로 초대하면 요 화면이 동일하게 뜹니다. 그래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판 안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군요. 지금은 분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파일 등록되는지. 연수 등록부 파일은 제 학교 연수 등록부 엑셀로 업로드하면 엑셀은 아니고 그냥 그 명단, 아까는 제가 임의 명단으로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만드실 때, 만드실 때 명단 사전 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자를
이 엑셀 샘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참석자를 이렇게 이름을 그 선생님들 학교 등록부 있잖아요. 그 등록부 이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엑셀 업로드하면 여기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 그 파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면담 사전 작성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회의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현장 자유 서명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음, 제가 이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전 명단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명단에서 만들어 놓은 등록부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요거 한 번 등록해 놓으시면 다음 거 만들 때 여기서 이전 명단 불러오기로 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게 사람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 저희 학교 거라서 제가 순간 올렸습니다. 어, 실제 앱은 아니고요. 그냥 요거 들어가신 다음에 하단에 이거 누르면 바탕화면에 뜨거든요. 앱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앱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약간 알림 기능, 여기 알림이 이렇게 뜨잖아요. 저 지금 연수하면서 선생님들이 뭐 댓글 보내시거나 이런 거 누르시거나 이럴 때 뜬 건데, 그러면 핸드폰에서 앱 이런 알림을 받아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요거 누르시면 아마 그 홈페이지 들어온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에 그런 M 모양의 아이콘이 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요청 사항들은 이 소통 공간하고 소통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제 글을 만약에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저는 제 거라서 아직 안 뜰 건데 여기 누르시면은 쪽지 보내기 이런 거 있어요. 아마 뜰 거예요. 거기다 쪽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뭐 같이 봐도 되는 글이면 여기에다가 직접 글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글쓰기. 글쓰기 하면 또 포인트가 100포인트 들어가니까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불편하실까 봐 안 쓰시는 주로 제가 쓰긴 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쪽지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후에 또 일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진행하면 해도 괜찮겠죠, 선생님들? 괜찮으셨죠? 그래서 아까 그 코드 FQAC 이거 필요하다면서요? 근데 이거 해주시고 교실 100점 들어가가지고 연수 후기 남기셔야 되죠. 네, 후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시간표 우선 가능하고요. 시간표 지금 이미 제가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주간 시간표 기능만 사용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간표 짜는 것은 유료 사용자들이 있으니까. 이거 완성된 시간표 등록하기 누르면 샘플 양식이 제가 알기로는 앞핀 요양식 형태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줄로 쭉 실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요거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주간 시간표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광양 전남이라서요. 지금은 부산에 와 있고요. 다른 연수 때문에. 그래서 제 메일, 여기도 있거든요. 제 메일하고 뭐 인스타 계정도 밑에 적혀 있으니까 추가로 연락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네, 오후 일정이 부산에서 따로 있어서 더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어, 주로 수학 연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연수도 수학 연수여가지고요. 네. 아무튼, 추가 연락은 여기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나가봐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